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3일 일요일 손성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부 여권 인사가 친여 비례 전문 정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봉주와 위성정당이란 글을 올리고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진중권은 친여 비례 전문 정당을 창당할 경우 곧바로 1+4 협력 체계가 깨지면서 민주당만 고립될 것이고 총선을 말아먹는 것은 물론 이후에는 정권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중권은 정봉주 전 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집토끼를 버리고 중도층에 구애하는 당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선거를 극렬 문파 중심으로 치러야 하고 자기에게 다 계획이 있다고 했다면서 그 계획이 손혜원 의원의 운을 띄운 위성정당인가 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중권은 특히 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거들면서 산토끼를 겨냥해 당에서는 위성정당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유권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서 위성정당의 설립을 사실적으로 용인해 주자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진중권의 직설이 갈수록 대단해집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앙금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파당에서 쏟아내야 할 비판들을 진중권이 대부분 다 해줍니다. 뭐 우파를 까든 좌파를 까든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매섭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어느 거 하나 안 놓칩니다. 걸리기만 하면 그대로 비판해버립니다. 강도도 높고 전국을 찌르고 있어서 그런지 좌파들이 진중권에게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러면 큰 싸움 될까봐. 제가 봐도 진중권의 비판은 대부분 맞기는 맞는 말입니다. 여당 표 갉아먹는 소리가 진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누가 들어봐도 맞는 말이니까 여권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중권이 말하는 친여 비례 전문 정당 창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운을 떼고 윤건영이 박자를 맞춘 것을 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손혜원이 지난 20일이죠. 악성 프레임에 씌워서 그 북소리에 맞춰 춤추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관련된 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려 한다고 하면서 비례정당 창당을 시사한 것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러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이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게 쉽게 하면 비례정당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딱 거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4+1 때문에 지금 항구는 하고 있지만 선거 자체가 표로 결정된다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손혜원의 비례정당이 갑자기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운을 지금 툭툭 건드려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 보시면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위기로 보고 있다는 정표이기도 합니다. 손혜원과 정봉주, 윤건영까지 거드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부 기자 출신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촉이 딱 와닿습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안 해도 돼. 어차피 이길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그냥 팍 부장선거에서 이기면 되지. 뭐 이래야 될 텐데. 뭔가 표계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이번 4.15 총선에 죽쓰게 생겼는데 이런 위기감 때문에 비례정당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왜 제가 위기감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최근에 민주당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래한국당을 포함해서 정당별 21대 총선 예상 의석수 자료를 휴대전화로 쫙 살펴보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딱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명하는 것을 보면 아 어느 정도 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했음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영 위원장이 바로 그 자료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당 전략국 자료다.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수 없지만 미래한국당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20석 이상 미치고 시작하는 선거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석) 이상 미치고 시작하는 선거. 위기감 온 게 맞죠? 지금 당 안팎으로 이런 위기감들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주변에도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여 % 이상을 미치고 출발하는 선거를 우리가 알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조국 사태, 유재수 사태,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악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다. 이런 의견들도 들립니다. 그러나 4+1도 만만찮아요. 실제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런 꼼수를 개정을 해서 정의당이나 대한신당 등이 민주당에게 이런 행동들 중지시키라고 촉구를 해뒀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인가요?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 당권파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이 구성원들이 손혜원의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을 놓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정의당 논평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함께한 주역으로서 정치개혁의 대의에 함께 복무하고 있다는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거나 또는 창당을 간접적으로라도 용인한다면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한신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정치개혁의 대의를 포기하는 꼴이다. 천신만고 끝에 4+1 협치로 이뤄낸 선거제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소지가 크다. 이런 식으로 대못을 딱 쳐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4+1 그동안 잘 써먹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한번 두고 봅시다. 만약 조바심을 느낀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나선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도 진중근의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중근이 친여비례 전문정당을 창당할 경우 곧바로 1+4 협력체계가 깨지면서 민주당만 고립될 것이라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생정당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국회의원 배지 몇 개 더 얻어보려고 민주당보다는 더 사활을 걸고 패스트트랙부터 공수처까지 도와주었는데 민주당이 판을 깨버리면 기생정당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판 사판 뭐뭐 전화 뿌리자 하고 일제히 공격을 퍼볼 것이고 결국은 민주당만 죽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을 말아먹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바로 정권까지 흔들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특검을 추진하겠다. 그걸 통해서 문통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였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20일에 한 방송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탄핵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만약 총선에서 우파당이 절대적으로 압승을 하면 가장 먼저 탄핵이 진행될 거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파 국민들의 압력 때문에라도 우파당들이 지체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청와대나 민주당은 어떻게든 가만 앉아서 선거에 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기에 지금 세간에는 온갖 소문들이 사실처럼 나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막바지에 무슨 짓이들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파 진영에서는 사전선거와 전자개표 이거 폐지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모든 우파 정당들은 사전선거제도 폐지와 전자개표 폐지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우파 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로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파당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당장 폐지는 안 되도록 문제를 삼아서 무슨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 걱정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나 봐요. 좀 우파 진영이 답답한 것은 지금 좌파 진영 내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와 바람이 더 크게 일어나도록 기름을 뿌려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대래 바람을 꺼버리는 형국입니다. 전략과 전술 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무기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좌파가 좌파를 공격하는데 그것도 일반인들이 아닌 한때 우파를 공격했던 대단한 농객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공격해 주는데 왜 이것을 제대로 불을 못 붙이냐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진중근이 민주당만 찍지 말자고 일찌감치 치고 나왔죠. 거기에 얼마 전에 좌파 진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 그리고 민변 소속의 경혜 변호사의 공소장 내용만 보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 거기에 이어서 진보성경의 김동진 현직 부장판사의 문재인 하야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파당들도 구슬을 제대로 깨는데 정신을 좀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구슬이 바로 민주당 비례정당의 출현일 것입니다. 잘 지켜보시고
만약에 민주당 비례정당이 출연한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 어떤 전리품을 얻을 것인지 우파 정당들은 지금부터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손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